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금 제가 급하게 부른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변희재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내각제 그리고 이재명을 위해서 이제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의 이재명이 상황이 안 좋다. 이재명이 네. 재판이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변희재밖에 없어 지금. 그래요? 누구 그 있나요? 정도밖에 안 되나? 그래도 한 명쯤은 있을 줄 알았는데 아예 없나 보네요.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아니요? 없긴 해요.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보수 진보 다 통틀어도 변 대표와 같은 주장을 하는 유튜버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내각제까지는 얘기해. 내각제 의심까지는 얘기하는데 그 이상의 이제 그 최한욱이나 이런 애들의 결론이 그거예요. 애들이랑은 좀 미안하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 결론이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대선에서 당선이 될 것이고 당선되면은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무효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변 대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변 대표가 어떤 입장인지. 일단 변희재 대표가 하시는 말씀은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여러 개 걸려 있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이번에 지금 공선법 2심 같은 경우는 지금 3월이면 뭐 2심 결과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나오고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이 된 다음에 조기 총선이 이루어졌으면 네, 진다면 네, 이재명이 실제로 총선을 했을 때 이재명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잖아요. 네, 이재명이 당선됐다 치자 이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재판 내용과 상관없이 그 이재명은 뭐 무죄가 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지금. 네, 실제로 그 비슷한 사례가 이제 홍준표인데 홍준표가 지난 대선에서 똑같이 이재명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네, 그때 홍준표가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네, 그러면 만약에 당선된 이후에 대법에서 유죄가 나오면 당선 무효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쵸, 그쵸. 지금도 똑같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당선이 무효가 되냐 안 되냐 그걸로 이제 논란이 있는 건데 네. 변희재 대표는 이제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쪽인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변희재 대표는 이제 예외 없이 지금 어쨌든 재판은 진행 중이니까 네,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일단 대법원이 그렇게끔 판결을 나오도록 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근거가 있을까요? 그 근거라는 게, 네, 헌법재판소, 이게 언제 나온 이야기더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인가? 네,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됐다도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팩트로 나온 거잖아요. 네. 조금 그렇게 된다. 근데 네.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네, 재판이 진행이 안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네. 뭔가 그 주장의 논리가 좀 부족하죠. 사실. 그 사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없는 건 사실이고, 근데 이제 비슷한 경우로 찾다면은 홍준표의 당시 이제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본인이 당선되면은 재판은 무효가 될 거다라고 했지만 그때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당선돼도 홍준표는 당선 무효가 될 거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네. 그랬죠. 근데 그때와 비슷한 경우에 처해진 상황이 지금 이재명의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한 상황이라 볼 수 있죠. 홍준표는 네. 2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상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네. 대법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이재명은 2심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유죄가 나올 거라고 어떻게 보면 예측하는 의견도 많이 있고, 이렇게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네.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2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는 도망갈 길이 없다고 하는, 도망갈 길이 없다. 이제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대로 그냥 대법원까지 바로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재명을 유죄 때리기 위해서 이미 작정을 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속도를 내는 걸 보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측, 민주당 측 입장이죠. 거기서는 야, 아무리 판사들이 간땡이가 부었어도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당선 무효를 시킬 배짱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 투표라고 한들 음. 이재명이 지금 지지율이 50%를 못 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절반 정도 되는 국민들은 네. 야 이거 뭐냐 이거 유죄 나왔으면 당선 무효형 때려야지. 네. 이거는 봐주고 윤석열은 탄핵 심판 그냥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 또 국민이 또 반으로 갈라져서 또 법원 쳐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무조건 이재명이 당선되면 법원이 봐줄 거다라는 시각은 매우 잘못됐다.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이거를 이제 어제 재판에다가 네. 제출했는데 이 법률 제청 그냥 방도 힘들어. 네. 이제 본인의 재판이 헌법적으로 지금 뭔가 이상한 게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헌재에다가 이제 의문을 제기한 건데,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김부겸, 권선동 지금 여러 명한테 까이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시간을 끌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국민과 법원을 신뢰하고 그대로 그냥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을. 네. 이 비판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요점은 이재명한테 야 시간 끌게 하지 말고 재판에 의문 제기하지 말고 그냥 재판 받아 법원 믿어 어차피 너 법원 믿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랑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게 또 친명이잖아요. 그쵸. 네, 지금 어차피 이대로 재판 진행해서 대통령 당선돼도 무조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유지하고 재판관들이 절대로 당선 무효를 시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법원을 믿으라라는 걸로 가는 건데 이제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때까지 시간을 끌고 싶은 거죠, 그냥. 그러니까 출마 무효가 그러니까 출마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때까지 재판을 지연시킬 작전인 것 같은데 이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배인재 대표의 이런 여러 가지 발언 중에서 내각제 음모론. 이게 음모론이라고 하기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이미 지금 본인들은 내각제 할 거라고 말을 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다 나왔죠. 나올 사람들은. 네,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제, 재앙조 대통령제를 이제 끝내야 된다. 이원 직전부제, 새로운 독일식 내각제. 요번에 장성철 평론가는 한국식 내각제를 또 얘기하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각제라고 얘기 안 하고, 개헌이라고 지금까지 얘기해오다가, 어제 갑자기 내각제라는 단어를 여기저기서 얘기하기 시작했어. 다 튀어나오죠. 네, 이제 음모론이라고 하기 힘든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변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다른 유튜버들이 생각을 못했던 이유가
레이더를 돌리지 한 번도 돌린 적이 없잖아요. 이 내각제 진동을 네. 한 번도 그 레이더로 돌린 적 없는 사람들인데 저희 네. 변희재의 미디어 워치 독자들 같은 경우는 네. 그거를 수년간 이네들이 뭘 하고 뭘 먹고 이거를 다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 이 말을 하고 네. 누가 먼저 시작을 했고 네. 누가 이거 앞잡이를 하면서 이런 거를 계속 보면서 자기들끼리 항상 분석을 해왔었어요. 네. 그 지지자들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이 다 움직인다 해서 네. 그 별로 놀랍지 않는 거죠, 저희들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좀 오래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 네. 그 우리 미디어워치에서는 오래된 언론이었고 네. 그게 이제 지금 터지는 거라 보고 있거든요. 이거 변 대표가 내각제를 이렇게 경계한 이유는 뭐예요? 왜냐면 그 내각제 세력들이란 네. 당시 박근혜 탄핵 문제 때부터 이야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박근혜 탄핵 때부터 이 사람들이 네. 주도적으로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했던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아, 실제로. 그때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이 박근혜한테 제안도 했고. 그쵸. 그때부터 이제 레이더를 돌리다가 이제 한 명씩 이제 지금 다시 네. 지금이 기회다 하고 이제 나오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변희재 사람들은- 대표는 여기서 네. 경고를 하는 거. 네. 네. 그러니까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미 본인들의 입장을 밝혔으니까 나왔는데 오늘 그 매블쇼에서 유시민 작가가 나왔어요. 네네. 네, 유시민 작가가 요번에 이제 내각제 뭐 쉽게 좀 더 정확히 해서 비명계죠, 말 그대로. 네. 이거 제가 봤을 때 이 유시민 작가의 주장은 이거거든요. 본인들이 김경수랑 김부겸 이런 사람들이 대선 욕심이 있는 것 같다. 내가 그 사람들은 지금 대선 욕심이 있으니까 그 대선 욕심을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은 건 이해하는데 그런 방식은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로 대선 주자가 되고 싶으면은 이재명이 지금 하는 일을 돕거나 누구보다 그 윤석열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냥 압도적인 대선 주자인 이재명을 비판해서 본인의 그 지지율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것은 그런 방법을 옳지 않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명계들을 일일이 짚으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서 빠진 얘기가 있죠. 분명히 저희는 아까 전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내각제. 그죠. 그러니까 김경수는 대선을 준비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대선 캠프를 꾸리긴 했어. 근데 그 꾸린다고는 소문이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은 개헌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야, 이재명이 계엄령 선포할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계엄 선포를 못하게 막자. 대통령 계엄 선포 권한을 뺐자는 얘기를 했어 어제. 그죠. 이거는 대통령 권한을 분할하자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쵸. 대통령 권한을 뺏어가는 거니까. 이거 내각제거든요. 그쵸. 분권 대통령 권력을 분권형으로 그쵸. 근데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유시민 작가가. 왜 그럴까요? 의도를 제가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부러 그 사실을 숨기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아무래도 사람이 모를 것 같은 인물은 아니거든요. 네. 진짜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은 네. 저런 식으로 말하지 않죠. 자, 이 내각제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의 내용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한 비판이 없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맞아요. 지금 변희재 대표가 주장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이게 재판은 그러니까 재판에 따라서 수사 자체가
정치 수사고 이 수사는 굉장히 좀 납득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의 정치 수사가 진행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이런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 나가자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계속 해왔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계획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최상목 탄핵 네. 그리고 판사 탄핵. 뭐 최근에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탄핵은 이미 진행을 했고 이런 식으로 검사 탄핵 빼고 다 하고 있어요. 검사 탄핵 빼고. 아하. 검사 탄핵이 중요한데. 네. 검사 탄핵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뭐 쓰레기통에 들어간 상태고. 네. 지금 그렇게 됐죠, 상황이. 아니 범죄자를 잡긴 했어요. 일단 윤석열을 잡긴 했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근데 윤석열의 팔다리는 검사 아닙니까? 검찰 출신? 그대로 다 살아있죠. 한동훈 너무 밑에 멀쩡하게. 행동 대장라인들이 그대로 다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탄핵은 진행 안 한 채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데 이게 잘 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탄핵시키더라도 그 수족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예,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검찰은 검찰 개혁을 반대해요. 그 조직적으로. 맞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본인의 조직을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근데 변 대표도 그거 맞잖아요. 변 대표도 주장을 한 게 검찰은 윤석열을 버렸어요. 검찰은 윤석열을 버렸지만은 그 윤석열의 존재가 우리한테 피해가 가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검찰총장 뭐 아니면은 뭐 검찰 수사관 당시에 본인들과 같이 했던 수사에 대해서는 까발려지면 안 돼. 그쵸?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번에 계엄령 선포한 그 내란에 대해서만 굉장히 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방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중간중간에.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더 깊숙이 들어가면 본인들이랑 또 관련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범죄 공동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배의재 대표의 이런 얘기들이 어쨌든 내각제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하는 건데 그 내각제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기득권들이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국회가 조금 더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그 총리가 아니지 그렇죠. 내각제 총리가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권한을 갖게 돼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대통령 제도에서는 대통령 눈치만 보면 돼. 물론 지금도 국회의원 몇 명 본인이랑 친한 사람들 회유해가지고 약간 대기업을 굉장히 대변하는 정치인도 국회의원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대통령 권한이 가장 세기 때문에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내각제가 통과되는 순간 대기업을 대변하던 국회의원, 검사를 대변하던 국회의원들 이런 각각의 이제 기득권들을 대변하는 세력들의 힘이 더 세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검찰 개혁도 못하고 언론 개혁도 못하고 대기업 개혁도 재벌 개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각제가 되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개헌은 필요해. 이건 동의하잖아요. 그쵸?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오래됐으니 나갔으니까 개헌에 대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 개헌을 함에 있어서 이제 헌법을 새로 개정한다 했을 때 대통령 권력의 견제가 국회 권력의 이제 서로 견제를 하면서 그 절충안을 서로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개헌하재. 이거 무슨 꿍꿍이냐고. 이거는 내각제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힘이 빠졌을 때 이제 나오는 거니까. 예. 의도가 있는 거죠. 자기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려는. 대통령 없겠다. 개헌하지 이건데. 실제로 그 우원식 의장이 어제 NBC 손석희 방송에 나와서 아, 제가 네. 국회가 잘했다.
아, 국회가 아주 잘하기는 우리 국회가 더 네. 열심히 일하겠다. 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단, 아. 그쵸. 말씀하세요. 일단 국회가 잘했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국민의힘은 아직도 한 100명 가까이 되는 의원들이 네. 탄핵에 계속 반대하고 음. 어떻게 보면 내란을 옹호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국회가 잘했다고 표현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나중에는 국회가 합의를 봐서 네.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이 국회를 지금 띄우고 네. 대통령제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네. 그런 식의 인터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분명히 국민의힘은 협조 안 했는데 왜 국회가 잘한 거지?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민주당이 잘했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해요. 네. 근데 국회가 잘했다?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딱히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번에 개헌론을 띄우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네. 보수 중에 한 명이 이제 권성동이잖아요. 네. 권성동도 개헌을 하자고, 우원식도 만나고, 뭐도 만나고 하는데, 네. 자기가 우원식을 만났는데, 네. 개헌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재명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아직 말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12월 13일날 그렇게 얘기했죠. 일단 2월 5일 기사인데, 이거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우원식이 이재명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누가 그 얘기했다고요? 권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죠. 권성동이지. 예. 그때도 똑같이 한 거네. 네, 어쨌든, 이 내각제끼리 지금도 활발히 만나고 있고, 이 협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 권성동은 지금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우원식이랑 왜 만나요? 그러니까 내각제 개헌밖에 없는 거지, 사람들은.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만나? 아니, 그리고, 권성동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 이거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권성동이 그럼 진짜 하고 싶으면 예. 그 여당 대표인 이재명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쵸. 이재명을 안 만나고 우원식을 만나고 또 뭐 다른 쪽에서는 뭐 김경수 뭐 이런 애들이 독일에서 또 만나서 개헌을 이야기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만 째끼고 나머지 애들끼리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머지 다가 거기 혹시 친명도 포함될까요? 친명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 친명이라고 할 수 있나, 이 사람들을? 저는 네. 언제든지 이 친명인 사람들이 나중에 뭐 친윤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친명 의원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해도 네. 나중에 권력 구조가 바뀌면 이 사람들은 또 바뀝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이 이상하게 나오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튀어나옴. 그럼 이건 어때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최악의 상황에 날아갔어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어준 방송에서. 김어준이 이재명이 그 다음에 점 찍은 사람이 그 다음 대선 후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박찬대가 나 대신 해줄 거다라는 멘트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이재명을 잇는 대선 후보가 될 것이고 그거를 우리 진보시장에서 밀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기에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송영길 대표를 찍었다 칩시다. 네. 그럼 송영길 밀어줄 거예요? 김어준이?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네. 이재명이 빨리 점 찍고 나가라는 협박을 하고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네. 빨리 너 문재인 만나서 협력하자고 이야기했지? 네. 문재인이랑 친한 사람 빨리 꽂아. 약간 이런 느낌. 야,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진보지정 유튜브를 제가 쫙 보면은 다 이제 윤석열 재판 관련 이제 내란 이런 수습에 대한 관련 얘기들인데 근데 내란 수습 이런 것들 절차에 대해서는 둘째 쳐도 지금 윤석열의 이런 탄핵 관련 진행이 이재명 재판에 도움이 되냐 그건 별개라고 보지 않으세요? 그쵸, 그거는 별개죠. 윤석열은 이미 그냥 탄핵에서 내각제도 그거는 동의한 부분이니까. 그쵸, 뭐, 윤석열은 이제 없는 상대라고 봐야 되고, 사실 이제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네, 이미 그 한탕 사고를 쳤잖아요. 그 네, 계엄이라는. 네, 그때 계엄 딱 하자마자 바로 그 내각제 세력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네, 야, 이거 봐라. 대통령제 힘이 너무 세니까 이거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때 그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기사가. 하루 만에. 아, 그 우리는 레이더를 맨날 돌리고 있으니까 이런 네. 기사만 계속 찾아보고. 그러니까 진실투쟁 이 변시의 지지자들이 네.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전문가예요, 이미. 아,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남들은 네. 그걸 안 보고 있으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 보고 있고 실제로 저는 윤석열이 처음에 이 계엄을 저질렀을 때 네. 저는 이유를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아, 이거 왜 했나? 이거 뭐 아무런 효과도 못 냈고 자기 이거 진짜 계엄해가지고 나라를 잡수고 싶었으면 네. 탱크 끌고 가가지고 밀어버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막말로. 그쵸.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음, 저는 제가 봤을 때 일부러 자살을 했다 생각합니다. 이 내각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네. 일부러 망치는 쇼를 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고 내각제가 완성이 되면 네. 사면 받고 나올 거예요. 어쨌든, 변희재 대표가, 이거는 뭐, 변희재 스스로가 나는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고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도 굉장히 강하게 하지만은, 어쨌든 이재명이 회생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네. 84조, 그러니까 헌법 84조 개헌안. 예,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84조가 뭐냐면 네, 대통령이 형사소추 네, 이런 게 면제가 되는 그런 법안인데 음, 거기에는 재판은 면제가 된다는 말이 안 써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안 써져 있으니까 네, 실제로 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면 네,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게 날아간다는 말이거든요.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개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이재명이 그렇게 자기가 재판이 억울하고 네,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이 맞긴 맞잖아요. 네, 네, 그러면 맞죠. 나와가지고 국민적 호소로 나 이거 정말 억울하다. 나 이거 정치 보복인데 내가 이거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이거 날라가면 이게 뭐냐. 네, 그렇게 국민적 호소로 이야기를 꺼내보라는 이야기예요. 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국민적 호도를 받아가지고 네, 84조 헌법을 개정을 하면 네, 지금 유죄가 나오더라도 재판까지 무효가 되는 거니까 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변희재 대표는. 마지막 방법으로 꺼낸 게 이제 그 이야기고, 네,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지금 이루어지는 나머지 재판들에서 전부 다 이기지 못하면, 네, 이재명은 어떻게든 죽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다 이겨요? 그러니까 법원을 믿는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들은 법원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 끌지 말고 재판을 받아라. 그리고 이재명의 입장은 일단은 당선되고 보자. 당선되고 나면은 법원이 나 당선 무효 안 시킬 걸 믿는다. 둘 다 법원을 믿는 거잖아, 어쨌든. 이거 완전 술이랑 똑같은데. 예. 뭐 절벽 끝이니까 뭐 그거밖에 답이 없긴 하죠.
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절벽 끝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방금 말씀하신 거 헌법 84조 개헌을 할 거라 보세요? 저는 그걸 못할 거라고 보고, 네. 일단 국민적 호도를 한다 해도 지금 너무 늦었고, 아, 만약에 한다 해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아, 2심에서 만약에 뭐, 기적적으로 무죄가 나와도 뭐, 다른 재판이 너무 많잖아요. 다섯 개 다른 있다고 했나요? 재판도 많고. 네. 답이 없지 않나, 제 생각에도.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그냥 법원 믿고 그냥 그대로 가세요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재명 그게- 입장에서 너무 심한 악담이에요, 이거는. 법원 믿고 가시라는 거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예. 기회가. 이거를 위하 전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데, 이게 뭐, 저희 입장에서는 김영철 탄핵이 그 전화위복의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아예 뭐, 오히려 더 망쳐놨죠. 네, 오히려 더 망쳐놓고. 네. 검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해결이 된 게 없고, 저 이재명을 수사하는 그 기관이 잘못됐다라고 호소를 하려면, 네. 그 기관이 예전에 뭘 잘못했는지를 찍어줘야 되는데, 그걸 아무것도 못하고, 내 재판만 잘못됐어. 나만 피해자야. 이런 식으로 지금 싸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지지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친명이든 모든 사람들이 이 재판은 정치 재판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기득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치 재판이야. 그냥 그 재판장들 입장에서 아 이거는 내가 이 상황에 맞게 나한테 욕이 최대한 안 먹게끔 판결을 내릴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돼가지고 그 당선된 정치 파워로 이거를 당선 무효용을 찍어 누르겠다 이게밖에 안 되거든요.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근데 2심이 빨리 진행되면은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지금 상황이 불리하니까 이거를 연기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 그렇죠. 아니 지금은 뭔가 이 재판 자체가 뭔가 나한테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청 청구를 했는데 또 시간 끌어서 그때 가서는 당선돼서는 이거는 뭐 법원 믿고 그냥 간다 이렇게 말 바꾸는 것도 좀 이상하고. 자 그러면은 이게 정치 재판이니까 대통령이 된 이재명을 과연 사법부 법원이 눈치를 볼까 안 볼까에 대해서 그거를 또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옛날 같았으면은 뭐 이명박 뭐 노무현 뭐 그때 같았으면은 대통령의 힘이 워낙에 강하니까 강력한 대선 후보 양쪽에서 이제 한쪽에 당선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 권력이 그 여러 기관들 국회 포함해서 다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시선이. 네.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대선 후보가 좌우 통틀어서 압도적인 사람이 이재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양쪽의 대선 후보가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었다면은 그 양쪽에 빌붙어 가지고 나 이 그 기관 그러니까 권력들이 만약에 김문수가 대선 후보야. 그러면은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 게 확실하니까 난 김문수를 밀어가지고 이 국면을 돌파해낼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김문수를 확실하게 밀어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내각제라는 카드가 있고 그 내각제는 그 사람들 그거를 믿는 이유는 그 뒤에 검찰이 있기 때문에 검찰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재판부가 국민 눈치를 보냐? 솔직히 얘기해서 검사 눈치를 안 본다고 할 수 있나요? 아, 무조건 보죠. 네, 무조건 보죠. 재판장들 입장에서 윤석열 검찰 라인들이 그대로 살아있고 본인들이 개혁을 안 당하게끔 검찰 조직을 보호하게끔 사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심지어 언론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당연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의 한 사람에 집중된 권력이 아닌 내각제 우리 기득권 모든 이 좌우 통틀어서 뭐 이낙연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김민석 그런 뭐 정청래 만약에 그냥 본인 입으로 친명이라 하지만은 만약에 굳이 이재명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끼리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기회가 본인들한테 주어진다면 안 하겠냐고 상식적으로.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고 올해 전부터 준비를 해온 거고 예. 이제 기회가 온 거죠. 이번에 실패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왜냐면 또 5년 늦어지면 그 사람들 나이가 몇 살입니까? 다 그쵸. 나이가 짱짱한 분들인데 음. 이번에 뭐 생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총 공격을 다 할 건데 네. 이거를 준비를 해놨냐 이거예요. 변희재 대표는 지금 하는 말이 이재명이 이거를 공격을 받으면 이거 받아낼 자신가 준비를 해놨냐. 네. 그러니까 전혀 안 돼 있어.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네. 그냥 눈 감고 그냥 당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답답하죠. 네. 저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거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날아갔어. 정말로 당선 무효돼가지고 그때 그 진보 진영 시민들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희들 이거 무조건 안 될 거라며 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재판부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그 구구 애들처럼 법원을 쳐내려갈 것이냐 거기서 또 시위를 할 것이냐. 물론 이제 구구대처럼 그렇게 난동을 피우지 않겠지. 근데 거기서 또 시위할 거 아니야 어쨌든. 시위를 하겠죠. 아니 윤석열 체포할 때도 윤석열 민주노총에서 막 강제로 끌고 나온다 이렇게 했어요. 막 또 이제 강한 시위가 우리 쪽에서 없을 거라는 보장도 솔직히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하세요. 말씀.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과거에 한번 경험해 본 일이잖아요. 그쵸. 박근혜 탄핵 때 그 밑에 지지자들이 다 광화문 모여가지고 그때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그 어르신들 다 모였어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네. 모여가지고 박근혜 탄핵 무효다. 윤석열 이 검사 이거 완전 사기꾼에다가 사형시키자. 이렇게 그 구호로 날라왔던 그 사람들이 네. 딱 몇 년 지나자마자 윤석열 만세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봐요. 지금 이재명 만세, 이재명이 억울해요. 나온 사람들이 딱 1, 2년 지나고 나면 전부 다 내각제 만세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언론사 거의 99%가 네.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 이미 내각제. 네. 또 어떻게 싸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 내각제 반대파 입장에서는 네. 저는 너무 어려운 싸움이다. 그러니까 내각제 총리 후보가 있겠죠. 뭐 김경수 이런 애들은 안 됐다 쳐도 김민석, 우원식, 뭐 그쵸. 이준석,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오세훈. 사실 친명이었던 사람들이 유리하겠죠. 그럴 수 있죠. 네, 친명인 진보 쪽에서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보 쪽 사람들이 이재명 날라갔네. 그러면 내가 대선 후보 할래라고 안 해버리고 내각제 하죠 그냥 하고 저 내각제 총리 할래요 이러면은 뭐 그래 그냥 하겠다 우리 김민석 있으니까 뭐 박찬대 있으니까 이러면서 그럼 그때는 내각제 하는 거지 뭐. 제가 봤을 때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이고 예. 만약에 내각제로 개헌을 하게 되면 예. 총선을 다시 하게 될 기회가 있을 거라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돌파구를 새로 마련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일단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정말로 변희재 대표 본인 개인 주장이라고밖에 지금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쵸. 지금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좀 보충이나 아니면은 좀 지적할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인터뷰 가능하시니까 꼭 저희 유튜브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 채팅으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덮은 시간 내주시고 인터뷰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